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차분하네요.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 내려놓고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지요. 젊을 때는 무엇이든 채우려 하고 남들에게 내보이려 애를 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며 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50살, 즉 50줄에 들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사는 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가득 찬 수레일수록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도 안 붙고 길 가던 사람들에게 시기질심도 안 사는 법이죠. 특히 돈 문제라면 더 그렇습니다. 쉰이 넘어서도 내가 얼마를 벌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외로워서 혹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자랑이 결국은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세월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50이라는 나이는 참 묘한 나이입니다.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 지태명이라 부르지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입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절대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자식이나 형제에게도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치사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품위를 지키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평생 쌓아온 정이 단칼에 베어질 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뒷방으로 물러난 노인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평생을 뒷바라지한 형제에게 배신당한 이가 왜 가슴을 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너무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 차갑고도 냉정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왜 더 주지 않느냐는 원망만 남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영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영악하다기보다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 주머니 속에 든 마지막 비상금을 아무도 모르게 쥐고 있을 때 비로소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내 눈빛에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살아오며 봐왔던 수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 왜 우리가 이 세 가지 소득을 꽁꽁 숨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 삶의 무게를 아시는 여러분이라면 제 이 투박한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차 한 모금 추이시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을 시작해야 할 때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둬야 할 것은 바로 나만의 비상금, 즉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아온 생존을 위한 미천입니다. 이 돈은 단순히 여윳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조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50살이 넘어가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내가 이만큼 모아뒀으니 나중에 다 너희들 줄 거다 라며 은근슬쩍 내비치기도 하고, 자식이 사업이 힘들다느니 손주 학원비가 모자란다느니 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그동안 아껴온 쌈짓돈을 홀랑 내어주곤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른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신이 넘었다면 이제 그 손길을 거두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재산의 전부를 알리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평등했던 저울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사람은 간사한 면이 있어서 부모가 가진 것을 다 알고 나면은 은연중에 저 돈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의지해야 할 어른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여기게 될 위험이 큽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꽤 큰 자산을 모으셨지요. 환갑 무렵에 자식들이 다들 어렵게 사는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집과 땅을 모두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희들 잘 사는 거 보는 게 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처음엔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매일같이 찾아와 고맙다고 했지요. 하지만 딱 3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쓸쓸한 요양원 방 한 칸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살길 찾기 바쁘고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늙은 아버지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든든한 주머니를 차고 있을 때 자식은 효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면 효도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끝까지 내 몫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너희들에게 줄 돈은 없다고 못을 박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길이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비상금은 단순히 은행 잔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조용히 굴리고 있는 작은 투자처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작은 연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하세요.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혹은 배우자와 사소한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을 때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바로 50대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돈이 있으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돈이 없으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늙어서 말수가 적어지는 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돈이 없어 위축된 침묵은 참으로 쓸쓸한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 속의 진실을 다 털어놓지 마세요. 내 노후를 위한 이 소중한 소득을 없는 셈 치고 묻어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긴 항로에서 마지막까지 내 배의 키를 놓지 않겠다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나의 비밀 주머니를 단단히 갈무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지키는 큰 방패였다면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소소하게 일궈내고 있는 작은 수입들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받는 작은 연금이나 남들 모르게 소일거리로 벌어들이는 적은 용돈 혹은 취미 삼아 하던 일이 뜻밖의 가져다주는 작은 이익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돈이 아니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쉽게 말하곤 하지요. 나 이번에 연금 조금 더 나오게 됐어. 동네에서 소소하게 일 도와주고 용돈벌이 좀 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샘물 같은 돈이야말로 가장 소리 소문 없이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왜 이 작은 소득을 숨겨야 할까요? 세상에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달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은 그때부터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특히 형제나 가까운 친척,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지요. 자네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일도 한다니 형편이 좋구먼. 나 이번에 급한 일이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게 하는 손길이 뻗쳐오기 마련입니다. 우진의 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아온 사람이 손을 내밀면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하지만은 쉰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돈은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수십 년 인연도 함께 잘려나갑니다. 내 작은 수입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갈등을 굳이 입 밖으로 내어 스스로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작은 수입은 여러분의 생활의 리듬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벌어들이는 이 소득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돈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거나 그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핀잔을 듣게 되면 그 소중한 즐거움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내 즐거움을 남의 입방아에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이야기일 뿐 노후의 소득은 나누는 순간 화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숫자로만 여러분을 판단하지요. 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노후를 준비해 왔어도 남들의 눈에는 그저 운 좋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가 섞인 시선은 결국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어느 동네에나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주머니 사정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 모임 때마다 술값을 도맡아 내게 되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만 받고 발길을 끊는 분들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정한 대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침묵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듯 남모르게 들어오는 이 소득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끔은 배우자와 근사한 곳에서 식사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 출처와 액수는 끝까지 비밀로 하십시오. 그저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는 겸손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소리 없이 흐르는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 입구를 조용히 덮어두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쉰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꼭꼭 숨겨두어야 할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현금이나 통장 잔고보다 훨씬 더 귀하고 힘이 센 것입니다. 바로 내가 쌓아온 사람 사이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즉 무형의 소득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거나 반대로 누군가 나를 남모르게 돕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또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이와 깊은 인연이 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인맥이나 뒷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미천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거나 누군가에게 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자꾸 입 밖으로 내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누구랑 잘 아는 사이다.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큰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쉰이 넘었다면 이런 사람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인연과 은혜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순간 그 귀한 인연은 금세 가벼워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시기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자네는 그런 대단한 분을 알고 지내니 이것 좀 부탁해 주게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지요. 그 부탁을 들어주자니 내 소중한 인연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거절하자니 주변 사람들에게 모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진퇴양난의 늪에 빠뜨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사이의 은혜라는 것은 조용히 머무를 때 그 빛을 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덕이 아니라
생색이 됩니다. 진정으로 고마워하던 사람도 당신이 그 사실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마운 마음 대신 내가 이용당했다는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받는 도움을 떠벌리면 그 도움을 주는 이는 당신의 가벼운 입에 실망하여 서서히 발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뒤에 누가 있는지, 자신이 어떤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끝까지 숨깁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큰일이 닥쳤을 때 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무서운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은근한 힘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귀한 분들이 나를 돕고 보살펴 준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당신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깎아내릴 구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거나 아첨을 잘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누리는 특별한 대우나 소중한 인연을 마음속 깊은 금고에 넣어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위급할 때 꺼내서야 할 마지막 비상등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불을 미리 켜버리면 정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조용히 가슴에만 담으십시오. 당신이 침묵할수록 당신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이 겸손할수록 그 덕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평화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득을 잘 지켜낼 때 비로소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어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오늘 나눈 3가지 소득에 대한 이야기 가슴속에 잘 담아두셨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할 마지막 비상금, 소리 없이 흐르는 샘물 같은 작은 수입,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사람의 덕까지, 이 모든 것을 지키라는 말은 결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일구어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더 아름답게 웃으며 살기 위한 준비인 셈이지요. 50살을 넘긴 여러분,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지요. 자식들 키우랴, 부모님 모시랴, 직장에서 버티랴, 내 마음 한 자락 뉘어놓을 곳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뜬구름과 같고 내 입으로 뱉어버린 비밀들은 화살이 되어 돌아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입을 다물고 주머니를 단단히 여미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은근슬쩍 아픈 것을 건드려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내 주머니 속에 나를 지켜줄 든든한 미천이 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면 굳이 화를 낼 필요도 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뿜는 기운은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욕심들을 하나둘 내려놓으세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라는 말은 이제 접어두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평안한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큰 집, 좋은 차가 없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오늘 하루 정갈한 밥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남들이 당신의 소득을 궁금해하거든 그저 모자라지 않게 지내고 있다며 넉넉한 웃음 한번 지어 보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훨씬 더 기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어둠을 은은하게 밝히는 등불과 같아야 합니다. 나를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그 등불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비법을 마음의 자물쇠로 꼭 잠가 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돈을 바라지 않고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게 될 것이며, 친구들은 당신의 자랑질에 지치는 대신 당신의 깊은 속내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노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긴 시간을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걷기 위해서는 나만의 비밀 언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그 언덕을 조용히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남모르게 쌓아올린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눈부시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저녁 창밖의 바람소리가 정겹게 들리네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 내려놓으시고 푹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눈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눈 최불암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